안녕하세요. 저는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의 이효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AI를 통한 재생에너지 거래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실제 발표에 앞서서 저희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는 벤처 기업이긴 한데 좀 나이를 많이 먹은 벤처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차 벤처 기업이고요. 만으로는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벤처 시작을 할 때는 사실 AI라는 용어가 그렇게 흔한 용어도 아니었었고요. 오히려 IoT, 빅데이터가 훨씬 더 인더스트리얼 산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벤처에 같이 합류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왜 또 AI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변모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해 주신 두 기업보다 좀 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마지막 LG보다는 훨씬 더 어리지만 그래도 당차게 나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구 글 중에 하나인데요. 골리앗하고 그다음에 다윗하고 싸울 때 과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에 대한 것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글을 보시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실 그 당시에는 골리앗들끼리 아주 큰 사람들끼리 장군들끼리 일기토라고 하죠.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전쟁을 하지 않고 장수들만의 대결로 대결을 마무리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작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갑자기 나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골리앗이 하던 기존의 일기토 방식을 하지 않고요. 갑자기 돌멩이를 던져서 다윗의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고 쓰러뜨리는데요. 그때 던졌던 돌이 시속 약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탄도의 속도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잘 던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코어드 같은 회사도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저희의 경쟁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외골수적으로 갈고 닦아서 기술을 연마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기술들은 단순하게 우리 국내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걸 넘어서요. 자랑스럽게 글로벌하게 어느 기업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기회를 보고 에너지라는 산업계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약 한 18년부터 신재생 발전소의 개수를 제가 이제 누적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건데 사실 한 2020년 7월 이후로는 제가 더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경향은 계속 똑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분기당 한 15% 이상 발전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전력거래소라고 주식을 거래하는 곳처럼 전력을 거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처음 생겼을 때 발전소가 한 250개, 500개 정도 있었는데요. 250에서 한 500개 정도의 큰 규모의 발전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10,000개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발전소를 지어서 계획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싼 전기를 공급하는 게 정부의 큰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인류 환경의 지속성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큰 발전소만을 유지해서 큰 발전소, 기존의 석탄, 이런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로는 인류 환경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믹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신재생 발전소들, 특히 작은 신재생 발전소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500여 개, 1,000개 정도의 발전소에서 이제 5,000개, 10,000개 정도의 10배 이상의 발전기가 생긴 상태에서는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전력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약 10배 정도 커진 그리고 추후에 약 100배 이렇게 커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특화된 다양한 기술들, 시장제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곳은 이러한 신재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력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응이 인공지능과 다양한 빅데이터, IoT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10년 차 그 벤처 기업이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저희 대표님뿐만 아니고 저희 주요 팀원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응용수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산업수학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의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뜻을 같이 한 많은 그 투자 회사들이 있었고요. 그 저희가 이미 한 약 300억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했고, 그리고 해당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술들 개발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저희 고객분들이 그 기술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10년 차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그 저희가 한 곳에 집중하긴 하지만 사실 많은 제품들 그리고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부터 인공지능 중심의 회사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했을 것 같습니다. 뭐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빅데이터, IoT 중심의 회사를 시작해서 여기에 인공지능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볼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산업용 AI 그리고 산업에서 어떤 이제 응용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첫 번째로 당면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좋지 않다, 데이터가 많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대부분의 경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사실 에너지 쪽에서는 사실 더 심한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제약도 많아서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선택한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해당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IoT 계량기라는 그 계량기에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계량기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해당 규격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 법정 계량으로서의 규격이 만들어지고 글로벌하게 이런 것들을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재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엣지에서 그 연산을 강화할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 기반의 RTU를 만들어서 또한 그 출시해서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해당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디바이스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저희 데이터 수집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고 AI의 기본적인 먹거리,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는 사실 이미 상당히 앞선 시점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계량 데이터 수집 사업자 그리고 그 데이터의 자체의 그래뉴얼리티 자체가 가장 높은 그런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소프트뱅크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인코드 재팬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인코드 재팬은 해당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뱅크 파워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많이 서비스할 때는 약 일간으로 1TB에 가까운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해서 서비스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약 3.2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을 납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쌓인 데이터에 저희 분석이라는 걸 얹게 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 AI라는 것을 저희 회사의 코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NILM이라는 아주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을 보면 이 사람이 텔레비전을 언제 봤지? 이 사람이 에어컨을 언제 켰지? 이 사람이 냉장고는 얼마나 쓰고 있지? 이런 식으로 분류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 기술인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연구원을 한 명 뽑아서 너는 냉장고에 대한 데이터 분석만 좀 해봐. 또 한 명 뽑아서 너는 세탁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너는 TV를 한번 해봐. 연구원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사람을 늘려가면서 해야 하는 연구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상당히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로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사실 이세돌의 알파고와의 대결 시점이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이전 시점에 그 고민을 통해서 사람을 늘릴 게 아니고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적인 일들을 대체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또 더 나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석 같은 경우는 15분의 1초 단위로 모아진 부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가전들이 쓰이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한 저희 신재생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예측, 그리고 신재생 설비에 대한 이상 예측,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쨌든 오래된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과연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정말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이 투자를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어떻게 리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정말 좋은 기술을 만들더라도 해당 기술이 서비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라면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해당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고요. 해당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는 에너톡 홈이라는 앱 서비스, 그리고 아이덤스라는 이런 신재생에 관련된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 출시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잘 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가장 비싸게 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풀고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저희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응용수학자들이 꽤 많은데요. 항상 하는 인터넷 유머 중에 하나가 수학 박사하고 라지 사이즈 피자의 차이점이 뭐냐? 답변은 라지 사이즈 피자는 4명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네, 그럼 아주 흥미로운 유머가 있습니다. 저희 수학자들은 꼭 탈피하고 싶은 그 질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풀고 해당 문제가 가치 있길 바랍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느냐가 저희가 문제를 선택하는 기준이고요. 현재 저희가 신재생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발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아마도 요즘은 산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패널들 있는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저런 패널들에 태양이 비추면 전력이 생산돼서 저 큰 중간에 있는 장치들을 통해서 전기가 실제로 매전될 수 있는 형태, 교류 전기로 바뀌어서 전기가 송출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저희 제품인데요. 해당 설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해당 설비가 얼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는지, 그리고 해당 설비의 제어를 원격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장치가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발전소는 발전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시장에 전기를 팔게 됩니다. 그럼 한전은 저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되파는 건데요. 발전소가 직접 전력 시장에 팔기도 하고요. 발전소가 중개업자에게 위탁해서 중개업자가 팔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발전소는 비싼 전기를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발전을 많이 하는 것. 제가 발전소 하나 지었으면은 어떻게 하면 발전을 많이 할 것인가. 두 번째, 똑같은 전기가 생산됐을 때 얼마나 비싸게 팔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발전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은 고장난 걸 빨리 알고, 그 다음에
고장에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발전소에 있는 장치들을 모니터링해서 장치가 이상한지 정상 작동하는지를 판단하고 이걸 고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해당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 대한 발전 이상 탐지, 그 다음에 그 LG전자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ES 설비에 대한 배터리 설비에 대한 이상 탐지,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도 그 해당 발전소에 대해서 상태를 빨리 알고 문제 생겼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전 최적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를 얼마나 더 비싸게 팔 것인가. 사실 전기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산된 거를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저장할 수도 있지만은 해당 양은 매우 제한적이고요. 비쌀 때 생산하거나 혹은 그 비쌀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전기를 팔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전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전기를 더 비싸게 팔 것인가, 혹은 어떤 식으로 부가적인 정상금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도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하나는 발전량에 대한 예측값을 만들어서 그 예측값을 기반으로 정산을 더 받는 거. 그 태양광 발전이다 보니까 내일 발전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해 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이런 서비스, 그리고 TOU라 그래서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른데 해당 다른 요금을 활용해서 ESS를 가지고 싼 시간대 충전하고 비싼 시간대 팔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전량 예측 제도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명확하게 일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생산될지를 모른다면 소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일의 신재생 발전량을 예측해서 정확도 높은 예측량을 주면은 여기에 맞춰서 돈을 주는 제도가 발전량 예측 제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부터 해당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발전량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 기상 관측 데이터, 그리고 발전량 데이터, 이걸 가지고 다시 추론해서 발전량을 만들고 시장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2021년 10월 같은 경우는 약 20개소 발전소가 이 제도에 참여를 하셨고요. 현재 약 500개소 발전소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연말에는 약 1000개소 발전소가 해당 제도를 통해서 해당 제도에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참여하실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용량으로 봤을 때는 원전 한기 1기가와트 가까운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계속 나왔던 MLOps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첫 번째, 정확성. 이 예측이라는 AI 기술의 정확성을 어떻게 유지해 줄 것이냐. 두 번째, 효율성. 시스템이 계속 커지고 제가 서비스해야 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거를 문제없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속 서비스할 것이냐. 특히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나와야지 발전량을 예측할 텐데 일기예보가 나온 1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발전소에 대한 예측을 그 시간 안에 끝낼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싼 값에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전력 시장에서 돌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맞춰서 1년 365일 매일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요. 한 번이라도 놓치면은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도 상당히 큰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건히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MLOps 같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에 대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신규 모델 자체가 새로운 연구자가 오더라도 얼마나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모델,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자동화돼서 평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한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돌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대상이 늘어나더라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두 번째 ESS 차이 거래인데요. 사실 저 12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2시에 충전을 최대로 해서 이후에 비싼 시간에 팔아야 하는데 내가 12시에 충전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충전을 하면 이게 전체 공장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에 대한 패턴인데요. 이 공장에서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해당 패턴을 가면은 충전할 때 주의를 요하는 거고, 빨간색 패턴으로 갔을 때는 위험을 요합니다. 너무 전기를 많이 쓰면은 계약 전력이라 그래서 한전에서 오는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 페널티를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패턴들을 분석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충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가장 위험이 없는지를 판단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기존에는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되는 만큼 모두 사줬는데, 이거를 입찰 시장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당 입찰 시장에서는 배터리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결합되어서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큰 수익, 그다음에 더 낮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측뿐만 아니고 실시간으로 ESS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오차를 최소화하고 시장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강화 학습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해당 기술들이 에너지 산업에, 한국의 에너지 산업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의 전력망이 신재생에 적합한 것인가, 현재의 전력 시스템이 신재생에 적합한 것인가, 회의론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IoT,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덧댐으로써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인더스트리얼 AI 그리고 IoT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네. 예, 우리 이호섭 부사장님 너무 인상적인 발표였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또 에너지 전환, 또 탄소 중립 이렇게 화두가 되는 시대에 굉장히 소중한 발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전력 산업 또 에너지 산업 쪽에는 규제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규제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규제 산업에서 AI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아마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현재는 한전이라든지 많은 전력 회사들이 데이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해당 규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좀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는 회사들이 있다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가 또 더 큰 문제인데요. AI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두 아시다시피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답이 나왔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라는 거를 답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를 하더라도 설명 가능한 부분들을 찾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